12월 22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2.12% 상승한 4105.9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2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52% 상승한 929.1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12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63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5종목, 코스닥에서는 58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계양전기, 알지노믹스, 미래에셋 벤처투자, 비츠로넥스텍,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셀로메드, 사이토젠, 서진오토모티브, DXVX 9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아미코젠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63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우주항공 테마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를 공식화하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기업 공개를 위한 상장 주관사를 선정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현재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JP 모건 등이 경쟁 중이며 모건 스탠리가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졌어요. 올해 안에 주관사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인 로켓랩이 미국 우주개발청으로부터 8억 달러의 수주 계약을 따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산업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도 동반되면서 금요일 밤 미국의 우주항공 기업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국내 우주항공 기업인 이노스페이스는 내일 새벽에 첫 번째 우주발사체 상업 발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세 차례나 연기되었던 국내 민간 우주발사체의 발사를 앞두고 이노스페이스가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발사 과정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우주항공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관련주 중에서도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와 미래에셋 벤처투자가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이 중에서도 미래에셋 벤처투자는 스페이스X에 투자한 금액이 4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할 경우 최대 10배의 수익을 챙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상한가는 미래에셋 벤처투자가 먼저 들어갔지만 두 종목 모두 중간에 상한가가 한 번씩 풀렸었는데요. 상한가를 먼저 닫아준 것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어서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지난주에 신규 상장한 기업으로 우주산업 전반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RF머트리얼즈는 반도체 패키지 기업으로 평소에는 방산 및 통신장비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인데요. 지난주 국내 최초로 우주용 세라믹 메모리 패키지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서 인텔리안테크는 HD현대와 완전 자율운항 선박 기술에 대한 실증 시험을 마쳤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편 비츠로넥스텍은 11월 21일에 신규 상장한 기업인데요. 비츠로테크의 우주사업과 핵융합 에너지 사업 등의 특수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되어 설립됐어요. 지난주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이 미국의 핵융합 발전 기업과 합병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핵융합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비츠로넥스텍은 한국형 우주발사체인 누리호의 엔진 컴포넌트를 납품 중이며 차세대 우주발사체를 제작 중인 만큼 우주항공과 핵융합 테마 양쪽으로 묶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파이버프로와 한커미드는 우주항공 관련주이자 드론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인데요. 미국이 중국산 드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드론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전해졌어요. 이에 드론 관련주들이 반사수의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에서도 한커미드는 우주 계열사인 한커민 스페이스의 지분을 보유 중이라는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이번 로봇 테마입니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기대감과 더불어 트럼프 정부의 로봇 투자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의 로봇 사업 확대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대차그룹은 내년에 열리는 세스 전시회를 통해 로보틱스 생태계 확장 전략을 발표하고 로봇자 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연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라스와 더불어 사족 보행 로봇인 스팟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인 모베드와 관련한 프레젠테이션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인공지능과 로봇 개발을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외부 인재도 유치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중에서는 이렌시스가 삼성전자 쪽 로봇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로봇 및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특히 자동차 부품사들이 로봇 밸류체인에 합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계양전기는 지난주 현대트랜시스와 로보틱스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3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하며 계약 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같은 소식 때문인지 계양전기 우선주를 비롯하여 우선주 일부가 강세를 이어오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서진오토모티브는 한 달 전 국내 로봇 기업인 로브로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의 공동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계양전기, 서진오토모티브 순입니다. 한편 현대모백스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붙어주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부국증권은 현대모백스의 로봇 사업부가 추가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번 바이오 테마입니다. 미국 생물보안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된 가운데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기대감도 이어지면서 바이오 기업들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 수급이 우주항공과 로봇 기업들에게로 몰리면서 개별 이슈가 있던 기업들 위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중에서도 알지노믹스는 지난주 목요일에 상장한 기업으로 상장 이후 3일 연속 상한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알지노믹스는 리보액상 교정 플랫폼을 활용하여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알지노믹스는 오늘 언론을 통해 1월 12일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한다고 밝혔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번 참여를 통해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 이전 및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참고로 오늘 알지노믹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규주들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신규 상장한 아크릴, 에인드바이오, 삼성 에피스홀딩스, TMC 등이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콘텐츠 기업인 더 핑크퐁 컴퍼니는 10%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사이토제는 국내외에서 동물 실험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대체 기술로 부각되는 오가노이드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DXVX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그리고 채무 상환자금 확보를 위해 최대 주주를 대상으로 997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신주 발행 가격은 2027원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 20일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알지노믹스, 사이토젠, 셀루메드, DXVX 순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삼진식품은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첫날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진식품은 삼진어묵 브랜드를 보유한 어묵 제조 기업으로 장중 최고 236%까지 상승 후 종가는 공모가 대비 152%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IT센글로벌이 상승했는데요. 금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량이 늘어나면서 금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KB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금 가격이 상승하면서 한국금거래소의 영업이익도 상승하고 있다며 한국금거래소의 모회사인 IT센글로벌이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증권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제화 기대감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IT센글로벌의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IT센글로벌은 오늘 금을 중심으로 한 실물자산 토큰화 사업 전략을 공개했다고 전해졌는데요. 5년간 50톤 규모의 실물금을 온체인 자산으로 발행하여 10조 원에 달하는 디지털금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액트론은 증권사의 리포트가 붙어주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최근 메리츠증권은 자율주행과 테라헤르츠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행하고 장비 부문의 매출 성장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실적 확대가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도 액트론은 지난주 주당 1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배당금 총액은 9억 원이며 배당 기준일은 12월 31일입니다. 이어서 웹스가 특별한 호재 없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웹스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의 도시재생 정책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다는 찌라시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TC머티리얼즈를 비롯한 전력설비 및 원전 기업들이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하며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변전소에 화재가 일어나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복구를 진행 중이라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분위기 속 전력설비 및 원전 기업들이 인공지능 인프라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TC 머티리얼즈는 오늘 언론을 통해 생산 능력을 2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과 유럽 지역의 노후 전력망 교체 주기가 임박한 가운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능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오티스를 비롯한 PCB 및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금요일 밤 미국장이 상승세로 마감한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강세로 출발했는데요.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은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 강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인 오라클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와 미국 합작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계약을 맺으면서 6%의 반등세를 보였어요. 오라클이 포함된 컨소시엄은 해당 합작법인의 지분 50%를 보유하여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갖게 되는데요. 해당 지분 중 15%가 오라클의 몫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H200 칩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전해졌는데요. 트럼프는 이미 해당 칩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H200은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 칩인 블랙을보다는 뒤처지지만 현재 중국에 수출되고 있는 H20보다는 훨씬 성능이 높은 칩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 밖에도 엔비디아는 내년에 차세대 AI 플랫폼인 베라루빈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베라루빈에 탑재될 HBM 테스트에서 삼성전자의 제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전해졌어요. 이에 삼성전자가 내년 1분기 중으로 관련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하이닉스는 2주 전 공시를 통해 자사주를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이닉스는 현재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수요일이 투자 경고 해제 판단일이니 참고해주세요. 이 같은 분위기 속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네오티스가 국내에서 유일한 드릴비트 제조업체로 재평가받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드릴비트란 PCB 기판에서 전기 연결을 위한 구멍을 뚫을 때 사용되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다만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 개가 있었는데요. 아미코제는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후 운영자금과 채무 상환자금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일반 공모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오늘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발행 가격은 2,010원이며 청약 예정일은 내년 1월 23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2월 9일입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나갤러리아,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사마페인트, 4위는 미래에셋증권, 5위는 대원전선, 6위는 동양, 7위는 두산에너빌리티, 8위는 삼성중공업, 9위는 알루코, 10위는 HD현대인프라코어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알루코는 미국 알루미늄 생산단지의 기공식을 개최하고 내년 3월부터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현대모백스, 2위는 LK삼양, 3위는 미래에셋벤처투자, 4위는 이렌시스, 5위는 삼진식품, 6위는 비츠로 넥스텍, 7위는 제형솔루텍, 8위는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9위는 한커미드, 10위는 나우아이비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현대모백스, LK삼양, 미래에셋벤처투자, 이렌시스, 삼진식품, 비츠로 넥스텍, 제형솔루텍,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한커미드입니다. 현대모백스와 이렌시스는 로봇 관련주이며 제형솔루텍은 남북 경협 관련주이자 로봇 신사업 기대감을 잇고 있다는 기사가 전해진 바 있습니다. LK삼양과 미래에셋 벤처투자,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우주항공 및 스페이스X 관련주로 부각되었습니다. 한커미드는 드론 관련주이자 우주항공 자회사를 두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비츠로넥스텍은 우주항공 및 핵융합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삼진식품은 오늘 상장한 어묵 제조 기업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두산에너빌리티, 4위는 현대오토에버, 5위는 한미반도체, 6위는 삼성에피스홀딩스, 7위는 삼성전자 오선주, 8위는 현대차, 9위는 하나시스템, 10위는 세아베스틸 지주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세아베스틸 지주입니다. NH증권은 2주 전 보고서를 통해 세아베스틸 지주의 미국 특수화학금 공장 완공이 임박했으며
공장에서 생산할 특수합금의 주요 수요처는 스페이스X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현대모백스, 2위는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3위는 SPG, 4위는 클로봇, 5위는 삼진식품, 6위는 미래에셋 벤처투자, 7위는 원익홀딩스, 8위는 비트로넥스텍, 9위는 HVM, 10위는 ABL 바이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현대모백스,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삼진식품, 미래에셋 벤처투자, 비트로넥스텍, HVM입니다. 현대모백스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와 미래에셋 벤처투자, HVM은 우주항공 및 스페이스X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비트로넥스텍은 우주항공 및 핵융합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삼진식품은 오늘 상장한 어묵 제조 기업입니다.